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훈입니다. 오늘 1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어제 오늘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틀 동안 끌어올렸던 부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만들고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짧게 최근 만들어낸 이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그 변동폭이 꽤 크게 나왔었는데 점점 그 변동폭이 줄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걸 삼각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단수 박스권 지지가 아닌 삼각 수렴이 끝나면서 이 상단 저항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강하게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지지라인을 다지는 작업이 일어나야지 왼쪽 매물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이 매물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추후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여기가 뚫리지 않는 탄탄한 지지 기반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 수렴, 박스권에서의 횡보가 끝나고 나면 더 큰 2차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당연히 기대되고 있는 이슈, 바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이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올해 4월에는 반감기라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대세 상승장을 만드는 호재 이벤트도 있지만 솔라나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ETF 이슈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지만 그 전에 오늘은 솔라나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동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도 5,800만 원과 5,700만 원이 순서대로 뚫렸고, 오늘 오전에는 5,5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시장 전체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고 솔라나의 개별 이슈까지 기대되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또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솔라나와 같은 개별 코인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미 연준에서 또 한 번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 모두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일단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총 3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상품, 이 GBTC, 여기서 나온 매도세가 지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총 11개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이 중 10개는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딱 한 곳 유출이 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실제로 거래가 진행되기 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수수료에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수수료가 싼 곳에서 거래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수수료는 1.5%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이 ETF 상품 중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곳이 바네크인데 여기가 0.25%라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그 누구도 여기서 거래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출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중단돼서 안정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첫 번째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하방 압력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 전환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어느 정도 이미 예상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채굴자들도 매도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그동안 현금 흐름을 관리하거나 시장 랠리 도중에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매각 전략을 펼쳐왔었는데 자, 지금 이 채굴자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총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된 게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라는 건 이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요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출시되고 나서 과도기를 거치면서 가격이 통합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시 전에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다가 결국 출시가 되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주된 원인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 통합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최근 비트코인과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금의 ETF가 출시됐을 때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금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냐? 아니죠. 이 조정세를 겪고 나서 꾸준히 금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엄청난 변곡점을 거치면서 이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안정세를 찾고 나면 왜 다시 솔라나가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FTX와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이 깊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솔라나가 FTX 그리고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던 코인이고 그만큼 FTX에서 대량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하는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이겨내고 복구해 줄 때 솔라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가장 길었었죠. 최근 들어서야 작년 10월쯤부터 이 상승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FTX와 관련이 있습니다. FTX에서 고객 자산 반환이 올해 2분기에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 명령했던 FTX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물량 매각 명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분할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나왔던 건데 자, 이제는 FTX가 부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직접 이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새 리더십이 규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행한다면 FTX는 다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이미 FTX 재개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FTX가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이 FTX에서 발행한 토큰인 FTT 코인 그리고 가장 연관이 깊은 솔라나는 최근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게리 겐슬러라는 SEC의 위원장,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많이 비춰왔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파산 사태를 일으켰던 FTX와 관련해서 긍정적인을 발언한 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다라는 미국 월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거물급 기업이죠. 그래서 이 블랙록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냈던 거고 실제로 승인이 되기 전에 승인이 됐다라는 오보가 전해졌을 때도 비트코인이 10분 만에 10%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FTX 거래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재작년 11월 달에 FTX가 파산했을 때 이 블랙록도 물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은 이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나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금 FTX의 부활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블랙록의 CEO라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미국에서 유명한 민주당의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현재 미국 행정부, 바이든 정부,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블랙록과도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이 엮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이 게리 갠슬러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례적으로 FTX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FTX의 부활을 이끌면 당연히 솔라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블랙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음 현물 ETF 타자는 누가 될 거냐,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자, could BlackRock apply for a spot ETF for Solana in 2024? 자, 블랙록이 2024년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할 거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록과 솔라나, SEC 이런 커넥션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번역해서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솔라나 ETF를 올해 신청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바로 이 솔라나가 현재 시가총액까지도 바로 밑에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로 ETF 승인을 받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가 포함되어 있는 ETP 상품은 이미 그레이스케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이 신탁 상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정황상 블랙록이 밀어주는 것도 그렇고 솔라나가 지금 시가총액이 치고 올라온 부분도, 그리고 이미 그레이스케일에서 솔라나의 신탁 상품이 있다라는 것도 이더리움 다음 타자로 3번 타자로 솔라나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가 조정을 받고 저점이 나올 때마다 이런 횡보하는 구간마다 분할로 안정적으로 매집해서 가지고 간다라면은 올해 안에 솔라나는 충분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큰 상승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과 비중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카톡방에서는 솔라나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아니면 이렇게 상승 이슈가 있는 코인들 제가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크게 수익 보시는 한 해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카톡방에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당장 제가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을 전부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이런 부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 함께 매매 진행하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함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